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0.1%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자, 51선 지지라인에서 보합으로 끝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은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51선을 지키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냉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은 올해 내내 올라왔어요. 그쵸?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부터 심지어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10개월을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저점이 높아졌고 고점이 높아지는 파동을 만들면서 10개월을 내리 올라온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5%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10개월을 상승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오를 때,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왜 서둘러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두르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이분들의 물량을 떠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물량을 넘겨야 폭락이 나오지가 않겠죠. 그렇죠? 매물 자체를 서서히 조금씩 또 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10개월 동안 돈을 번 분들의 물량을 지금 진입하는 분들이 저는 떠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는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그런 더 오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도 되나요? 될까? 라고 묻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내재 심리에 꽤 오른 것 같다라는 심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꽤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주식은 심리와 수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 이번 주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 자, QQQ와 SOXX, 즉 이번 상승을 만든 기술주와 반도체의 흐름이 이미 전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자, 코로나 이후에 그 우리가 미친 광풍이라고 생각했던 상승의 최고점을 이미 터치를 거의 한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은가? 아니면 선반영이라고 보더라도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자, 이럴 때 우리 이율 어땠어요? 정말로 이자 1%, 2%, 3% 하고 돈은 계속해서 풀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때에 비해서 과연 지금 더 상황이 좋은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심지어 미국의 신용금 등급이 AA급으로 강등이 된 상황이고,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좋지 않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상승을 얘기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 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매수를 하더라도 조정이 끝난 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끝난 뒤, 저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배열이 잡혀있을 땐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한다는 입장이고,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이 위치에서 더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조정이 나와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정을 해서 이 심리적인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 레벨을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에너지 레벨이 좀 낮춰지는 상황이 온다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다시 하방을 딛고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며, 자, 이전의 고점을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자,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렇죠? 이전의 고점 심리를 넘어서지를 못했고, 자, 우리가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만 하더라도 지표 자체의 추세 강도가 하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MACD 같은 것도 지금 하방을 향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전체적으로 지금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수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약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신다면
지금 매수에 뛰어들 이유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략으로 드렸던 부분은 일단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정의 하단부가 어디인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이 끝날 시기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어떠한 에너지, 예를 들어서 갭상승이라던가 양봉이라던가 아랫골이라던가 이러한 신호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음봉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서 매수 기회다, 줍줍 기회다 라고 할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그리고 제 채널이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는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스를 계속 강조를 드렸죠. 결국 빅스가 정배열이 잡히면 그때는 위기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갭상승이 한번 나왔고, 자, 이 부분이 정배열로 이렇게 잡히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움직임으로 나아가는지, 어쨌든 지금 불안한 요소로서 한번 갭상승이 나오긴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현금 투입을 자제하시고 오히려 이득을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신났잖아요. 그쵸?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요 이틀 새에 10억 번 거에서 5억이 날아가고 100억 번 거에서 50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단 이틀 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고,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기술주들은 어쨌든 조금 조정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자, 구글도 그렇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 지금 51선과 200일선 사이에서 지금 좀 에너지 싸움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매수세나 아니면 팬덤, 그러니까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요 200일선과 51선 사이쯤에서 지지 구간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할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투자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섹터별 공략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나 기술주, 그러니까 즉 기술주와 나스닥이 지금 이 상승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 주요 이 기술주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주요 저항 라인에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올랐던 섹터나 아니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찾아서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거 지금 저는 어제 개별적인 종목의 지금 상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들이 다 아마 에너지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즉 지금은 섹터별로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뭐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지금 좋은 추세를 만들어가는 초입, 그러니까 바이오가 많이 지금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올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빠진 섹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 빠진 섹터가 정배열을 만들 때는 매수할 만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원래 하던 관성대로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회원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제 스스로나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섹터적으로나 다양성을 지금은 조금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수익률이 최근 상당히 좋았었고 추천드린 종목들도 정말 많이 올라갔고, 자,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 어떠한 원칙이 되게 필요한 시장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상승이 오래 지속이 되면 내가 가졌던 원칙들이 희미해져요. 왜냐? 내가 손절을 치면서 다시는 이렇게 안 한다라고 다짐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리시면서 자, 지금은 어쨌든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왜냐? 매수하기엔 너무 높고 위험한 위치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자, 바로 저점이 잡히는 구간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저점이 잡힐 만한 신호들을 확인하면서 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섹터별로 시작하는 섹터를 공략하든지, 자,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저는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인버스 투자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강한 역배열 상황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올라가도 뭐 또 이렇게 언제 무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더라도 소액 혹은 짧은 기간으로만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때는 저는 인버스를 많이 했어요. 왜냐? 지수 원지수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인버스가 정배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2022년은 정배열로 인버스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인버스 투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